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배터리 하면 이번 네.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미국에 있습니다. IRA 세부 사항이 이제 발표가 그렇죠. 되는데 예. 그 이전에 보면은 그 IRA법이 그 미국한테 우선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한국한테 유리한 거다 막 이런 반발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세부 사항이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배터리 보조금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 이제 호재가 되려면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광물이 포함이 되면 한국에서 그 만들어도 보조금 탈 수 있는 쪽으로 되는 건가? 이제 광물이 조금 더 넓게 이게 괜찮게 이제 법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고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빡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 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애리조나 투자재계 소식이 있었죠. 작년부터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는 됐었는데 공시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 겁니다. 규모가 한 1조 원대였는데 많이 늘었죠. 뭐 대부분의 이제 캐파 마지막 그 35년도 예상 캐파는 그대로인데 이 안에서 원통형 부분만요. 원래는 이게 중국 난징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걸 다 미국 쪽으로 이제 옮겨서 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이제 금액이 좀 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배터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전반적인?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광물을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미국에서 하는 기조, 일단 그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북미에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북미라고 한다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확실히 이제 명시를 했죠. 예.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조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지금 오른쪽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광물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 내에서 가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한 끗 차이입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내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원재료를 많이 갖다 쓰니까 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도 인정을 좀 해달라라는 건데, 지금 발표된 백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가안에는 일단 우리 쪽에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FTA 체결, 미체결 국가의 원재료를 쓰더라도 네. 거기서 가공을 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만 해도 인정을 좀 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발표되고 미국 측에서 지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유지가 될지가 일단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원산지에 대한 표시에 있어서 우리가 FTA 미체결 국가지만 우리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원산지를 좀 다변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FTA 미체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가를 좀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좀 전달을 해놓은 맞아요. 상태고, 예. 이러한 부분들도 과연 이번에 들어갈 것인지 지금 현재 규칙가 주목됩니다. 정말 지금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백서에서 얼마만큼 그게 유지만 돼도, 우리 지금 업계 입장에서 보면 발표된 백서만 유지가 돼도 우리가 결국 손해볼 건 없다. 그러니까 원자재, 원소재 쪽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지금. 않은 거죠. 예. 어차피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거지만 거기서 우리가 조금의 약간의 시간을 번다라든지 숨을 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예. 최종 단계는 아니죠. 계속해서 법이 이제 더 강화되고 예.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미국에서 하라라는 기조로 끝날 것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업계가 좀 필요한 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질을 대체하고 다른 물질을 쓸 수 있고 다른 걸 가공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겠느냐. 지금 직접적인 예로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조립을 무조건 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여기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도 인정해달라. 공장 짓는 동안이라도. 근데 그걸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떠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주가에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온 상태, 백서 상태가 확정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불 붙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불이 쉽게 안 꺼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소재 업종이 미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형성이 된다라면 조금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내 주식의 변동성이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뭐 아니면 도 시기 예.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난다라면 저희 MT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확정이 아직까지는 언제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전히 이제 변동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은 셀 기업도 뭐 강하지만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강하지만 주가 탄력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광물 쪽, 원소재 쪽,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제 리튬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이들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계세요? 일단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에 좀 예. 이제 혜택을 받고 있고 미국은 리사이클도 이번에 조금 내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밸류가 좀 높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리튬자만 붙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형국 첫 번째. 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리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공하면 고급 리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밸류가 높다라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만 현재 지금 리튬 광산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발견될 정도로 이게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리튬 광산이 희소성을 갖고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소재에 있었던 양극재, 음극재 쪽의 변동성이 심화되다 보니까 예. 이쪽이 현재 지금 리튬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저는 봐요. 리튬이 뒤늦게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좋다라고 얘기해갖고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 갭 상승한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저는 순환매적인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죠. 소재도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 본다라면 조금 주가가 쏠림 현상들이 너무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지금 시세가 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달리는 말인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지금 2차 전지의 흐름이고 탄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테마주, 굉장히 작은 종목들 위주의 강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세부 사항이 발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봐야 한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매 주간, 주간 단위로 이렇게 그 레포트를 내는데 이번 주에 관심 테마를 반도체, AI, 로봇, 엔터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 개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정이 좀 있어요. 금요일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AI 로봇이 연결해서 볼만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랙핑크, 여러분의 지수, 솔로 앨범, 일정이 금요일에 또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못 나오겠죠? 실적이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근데 이후에 가이던스라던가 이제 IR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 개최 예정인데 상정될 법안이 칩스 법안. 이게 또 이제 반도체 관련 내용이고 지능형 로봇법도 있고 여기에 아마 배터리 관련 법도 상정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주세요. 어차피 본회의는 저희가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던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많은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이후에 지금 포스트 2차 전지가 뭐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되느냐에 대해서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제약바이오를 꼽는 증권사도 있고, 일단 뭐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뽑아놓은 거죠. 글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들의 영역이고
그러면 2차 전지가 분명히 쉬는 시간이 오면 다음에 무엇이 또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저도 예.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특별히 뭐가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들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네. 상당히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측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업황이 어떤 부분이 불투명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메모리가 이제 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개월치에 지금 이제 재고가 쌓여 있고 심지어 일부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경영진 실기를 했다. 2019년과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업황이 지금 상당히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태죠. 2019년대 감산 사이클이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그때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산을 안 했던 것이 2020년에 빅 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MTN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와 지금은 자꾸 다르다란 말씀을 저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재고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재고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반도체는 그렇고 AI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시세를 한번 좀 냈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좀 보셔야 되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적자가 1조 5천억이 쌓였어요. 그리고 일부 지금 현재 그 글로벌 메이저는 자율주행을 포기한 업체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 대신 성과가 아직 미비해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견뎌내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일부 지금 현재 메이저 업체는 이걸 좀 뒤늦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기차 쪽이지 자율주행에 돈을 쏟아붓기에는 조금 너무 좀 힘들지 않느냐? 부서를 해체하는 뉴스도 주말에 나왔어요. 그런 뉴스도 우리가 한번 보시. 전장 쪽이 부서 해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어디가? 전장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5대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예요. 5대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렇군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일단 대해서. 포기라는 거 완전 포기가 아니라 예. 일단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1조 5천억의 적자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 어마어마한 적자죠. 지금 왜냐면 주변에 자율주행 차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없어요. 투자하는 그리고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지금 3, 4년이 지났는데도 일단 시범 서비스지 아직까지 우리 법도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좀 냉정히 보자고요. 근데 뭐 전기차 전환도 10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예.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건 다음 코너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은 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모멘텀을 찾는 거니까. 예.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블랙핑크 이미 뭐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JYP 엔터라든지 아니면 YG 엔터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더군다나 중국에서 공연의 재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결국 앞서 오늘 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는 시세에 물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선점해서 이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은 조금 좀 시세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하지만 가능성들은 다 있다라고 봐요. 예.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빠져 있지만 예. 일부 증권사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보는 측들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가질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먼저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 나온 밑에 감이 안 떨어지고 벌레만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감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입을 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트 2차 전지를 찾는 노력을 하고 누구든지 그 마음은 있는 건 알지만 예. 자칫 잘못했다가는 감 나온 밑에 그냥 무조건 입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표현이 참 와닿네요. 예, 이제 아직 떨어지려면 한참 멀은 감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다른 게 뭐 나뭇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흔들흔들 뭔가 떨어질 것 같은 신호가 보일 때 가서 이제 밑에서 기다리라는 말씀. 근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그렇죠. 단계.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게 예.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건지 익어서 떨어지는 건지 지금 이제 예.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거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익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보다는 예. 조금 어느 쪽 물론 이제 시스템 쪽은 움직였죠. 예.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뭐죠 이렇게 반도체를 메모리 쪽 아닌 쪽들은 움직였죠. 예, 시스템 비메모리.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예. 움직였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반적인 반도체로 다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배터리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보수 관점을 네.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것도 관심권의 두 대. 그 산업이 회복되는 경로를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만약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온다, 성장 신호가 분명하게 나온다 하면 우선순위로 놓고 볼 게 이제 바이오 포함해서 어떤 게 될 거라고 저는 일단 보세요? 엔터가 가장 저도 유망해 보이고요. 엔터. 예, 엔터가 유망해 보이고 예.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개는 조금 좀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즈기. 이 도토리 키재기가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거의 세 개는 거의 뭐 나름대로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확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펀드멘탈이 좀 약하다라는 거.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펀드멘탈이 일단 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이 펀드멘탈 대비해서 얼마큼 시세를 낼지는 조금 나중 문제라도 일단 펀드멘탈이 확보돼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예. 나머지 세 개는 펀드멘탈은 그렇게 조금 약하지만 인기를 끌 수 있는 분야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엔터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네. SM 공개 매수 네. 경쟁률 2.27대 1, 44%만 사준다고 네. 하면서 오늘 주가 반응이 심상치 않죠. 어떻게 이제 먼저 이게 체크부터 해주시고. 일단은 이게 무조건 다 공개 매수를 다 사준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분 배분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하이브가 예. 전량을 다 공개 매수에 이제 쏟아 부었죠. 예. 그 물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대략 한 2.2대 1이 되면서 44%만 사준다라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예. 15만 원에 자기의 물량의 대략 100주면 뭐 한 4주, 그러니까 44주를 SM이 사주고 나머지는 SM이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략 한 9만 원대인데 여기서 매도하실지 더 지켜 들고 갈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예. 여기 하이브도 했기 때문에 하이브도 현재 지금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결국 같이, 네, 주가가. 웃은 것은 이수만 전 의장인 것 같습니다. 이수만 전 의장만 웃었고 나머지는 경영권은 일단 카카오가 가져갔지만 좀 씁쓸하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주분들이 그 이제 높은 가격 1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가장 해피하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공개 매수에 응한다라든지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15만 원대까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1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죠. 18만 원에 하이브가 다시 재매수할 것이다. 증권가의 루머가 있었죠. 네. 이 루머에 따라 15만 원 이상 오버 가격이 나왔고 여기에 그런 어떤 뭐 근거 없는 그런 얘기에 동참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주가가 15만 원 이상 갈 수 있겠는가? 현재로서는 조금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서 12만 원, 15만 원까지 간 거였기 때문에 예. 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하이브조차도 이 시장에서 손을 털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높은 가격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처음에 가격 제시가 됐잖아요. 네. 공개 매수 12만 원 나왔을 때. 근데 그 이후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알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운 좋게 15만 원까지 그렇죠. 공개 매수 가격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고 그때까지 이제 보유를 하셔서 잘 나오신 분들은 과실을 맺으신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리스크가 컸던 만큼 그걸 이제 그렇죠. 안고 계실 텐데 이런 지분 경쟁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급등락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좀 그리고 확인을 하신 게 예. 아닌가.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MTN에서 제 코너에서 항상 제가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증권가에서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저도 보면 너무 근거 없이 하이브는 얼마를 불러야 된다. 부를 거야. 18만 원. 막 이런 뉴스들이 너무 난무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가 너무 심했었던 부분들도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교롭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례적으로 12만 원에 15만 원을 불렀던 게 그게 또 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측하신 분들이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18만 원 부를 거야. 이건 그렇게 돼야만 서로 가격이 맞아. 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 당연시되면서 조금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투자는 리스크 안고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죠. 이제 알고 투자를 하시고 그 안에서 적정 가격에 이제 잘 나오면 이제 그게 잘한 투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대응하실 때 좀 이런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또 투자하실 때 그 이렇게 좋은 예로
이렇게 안 좋게 결과가 나셨다면 반면교사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